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2회차 검정고시 6교시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진의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 비파형 동검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비파형 동검이니까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던 시기가 조선이었으니까 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네, 철기가 되겠습니다.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청동기의 특징이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옥제를 않는 혼인풍습이 발생하였다. 고구려 시기니까 청동기보다는 이후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이 지워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격차와 계급, 그리고 미송리 식토기, 고인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 영고, 마가우가 저가후가 사출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는 사출도도 있었지만 다른 특징으로는 토지가 비옥했고 순장, 영고 등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있었고요. 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야는 대표적인 가야 연맹의 왕주로 금강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가 있었습니다. 이는 각기 법흥왕,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발해는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죠. 온돌이 대표적인 문화 풍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왕은 소수림왕, 불교수영, 율령 반포, 그리고 태학이 설립을 되고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소수림왕 이후에 이어서 고구려의 발전을 이은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했다. 호우명이죠. 그리고 요동을 지역을 확보하고 만주 지역으로 땅을 넓힌 왕, 광기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고구려의 발전을 논하고 있는데 세종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선 시기의 왕이니까요. 법흥왕은 신라 시기의 왕이 되겠고요. 법흥왕의 업적으로는 금관가야를 멸망시켰고요. 병부를 설치합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계백을 황산벌에 보내서 신라를 막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막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비운의 군주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도 지워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은 해초가 지은 책, 왕후 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축국이 당시의 인도인데요. 여기 인도가 나와 있죠. 확실해졌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칠정사는 조선 세종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고요. 동의보감도 허준이 작성한 책이니까 조선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조선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제도는 진골, 육도품, 오도품, 사도품 구분, 혈통에 따라 사회적 활동 범위 결정, 골품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제는 고려 광종 시기에 쌍기의 제안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목적은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균역법은 영조가 되겠고요. 내용은 1년에 군포 한 필 이를 내게 해서 상민의 군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진대법은 고국천왕 시기가 되겠고요. 고대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 지워지고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6번입니다. 고려 공민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원정리는 대원군이 되겠고요. 기억은 다 지워지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세종이 되겠고요. 지워지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민왕은 몽골풍을 폐지하였으며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으며 정방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을 구제해주기 위해 전민 변정 도감을 실시를 하였고요. 성균관을 강화합니다. 네. 따라서 쌍성총관부 공격, 전민 변정 도감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고려의 신분, 일반 군현 살면서 농업, 상공업, 종사, 백정이라 불리는 농민, 조세, 공납, 역, 부담. 정답은 3번 양민이 되겠습니다. 네, 따로 이 정답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면 될 것 같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고려의 인물 서희, 거란의 1차 침략을 막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별기군 창설은 이후에 1880년대가 돼서야 들어서게 되고 22담로는 무령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명랑해전은 임진왜란 시기니까 조선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 지워지겠고요. 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란의 침략은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요. 1차는 993년 소손양이 쳐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를 맞섰던 것은 서희였는데요. 결과는 강동 육주 회복이 되겠습니다. 2차는 1010년이 되겠고요. 양규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의주가 되겠고요. 불경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초조대장경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3차는 1018년이 되겠고요. 이 시기가 바로 광감찬의 귀주대첩 시기가 되겠습니다. 3차 친비 종료가 되고 나서 나라의 방비를 하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설치했고요. 국경에 천리장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비였고요. 9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고요. 다음 중 기역에 들어갈 조선의 건축물은 1395년 완성 조성의 정궁, 임진왜란 시기에 불탔다.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였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죠.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화궁은 서경에 위치해 있고요. 고려 인종 시기였습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과 연관이 있고요. 행주산성에서 맞섰던 조선의 장군 권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행주대첩으로 알려져 있죠. 수원화성은 조선의 정조가 되겠고요. 거중기가 유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송나라의 자기 제작 지수를 받아들인 이후 고려의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빛의 세계 자기이다. 호우명은 고구려 시기 광개토 대왕이죠. 그리고 명도전은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중국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었죠. 이렇게 해안가나 강가에 묻어서 물건을 담는 용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이 지워지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상감청자라고 불리는데 12세기에 유행을 하였고요. 이것은 원간섭기 이후에 쇠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미의병, 을미사변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발령도 있겠죠. 네, 을미사변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기억이 단발령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단발령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의해서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이고요. 이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인사로는 유인석, 이소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의한 통간부 설치는 을사의병의 배경이고요. 대표적인 인사는 최익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종 황제가 퇴위를 하고 군대를 해산시키자 발생했던 정미의병이 있고요.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인영과 허위가 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선지를 지워볼게요. 군대를 해산했다. 정미의병 정답이 됐었고요. 아간파천은 을미사변의 이후이긴 하지만 아간파천이 일어나서 을미병이 일어난 것은 흐름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일어났던 건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 대외관계, 일본과의 교린 정책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삼포개항, 강경책으로는 대마도 정벌이 있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일 정책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일 정책은 최무선의 진포해전, 그 다음에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 다음에 박위의 쓰시마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도 있었고요. 이후 개해약조, 삼포회란, 정미약조, 을묘외변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를 설명하자면 북벌로는 효종이 되겠고요. 효종이 주도가 돼서 추진했던 정책이다 보니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자 북벌론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게 됩니다. 동북구성은 1108년 윤관이 설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1년 뒤에 여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리장성은 2명이 있습니다. 연개소문과 거란의 3차 침입을 막고 이후에 방비하려고 했던 고려 시기에 천리장성 2개가 있으니까
둘 다 시기적으로 적합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조선 광해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광해군과 경기도 처음 실시한 경제정책,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진마다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면, 포,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정답은 1번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우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동법입니다. 박람회 폐단으로 농민의 토지 이탈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재정이 악화가 되자 경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토지 1개월당 쌀,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대행해주던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동법이고요. 타조법은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확량의 비율을 지정하여서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준 대가로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호패법은 태종식이고요. 연분구등법은 세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네, 14번입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실학 정약용 박제가 인내천 사상은 동학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의 개혁 상공업 진흥 중농학파 중상학파가 있었지요. 산천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정생을 추구하였다는 도교가 되겠습니다. 2번 4번이 아니라 니은 리을이 지어지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실학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실학은 현실 문제에 직결한 문제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농업과
상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농업으로는 유영원, 이익 등이 있었고요. 상공업은 홍대용, 박재가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김옥균, 박영유, 홍영식, 우정국 1884년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김효사와는 1515년에 조광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조광조의 반대 세력이 주초위왕을 틀어 조광조를 수청해버린 것이죠. 병자호란은 1636년이고요. 만적의 난은 고려 무신집권기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 3, 4번이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 외국군대 철수, 패전개혁, 동학농민군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남 각지에 자치적 민정기구인 집광소를 설치하여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의육조는 독립협회 중 관민공동의 연관입니다. 정답이 됐었고요. 텐진조약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청일 양국의 파병과 관련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연관되는 단어로 대한제국, 광무개혁 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있습니다. 정답이 됐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로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배경으로 청일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조만식, 평안도, 내살림 내 것으로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물산 장려운동의 배경은 회사령 철폐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 민족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만식 중심이 되어서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족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토산품 장려, 금주 단연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 그리고 일부의 주장으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산장려운동의 설명이었고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발생했던 운동이고 단체는 조선 형평사가 있습니다. 문명대치 운동은 분화로드 운동이 대표적이고요. 선지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가 대표 인물이고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대학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친일기관 양성소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물연도 1876년부터 1949년까지 주요 활동, 임시정부의 주석, 남북협상, 대종교 창시는 나철이 되겠고요. 열아이기를 저술한 것은 박지원입니다. 유신헌법을 제정을 한 인물은 박정희가 되겠고요. 한해에 붙은 조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목적이 임정의 임시정부의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이봉창, 윤봉길이 있었고요. 이봉창은 국왕 폭사를 기도를 하였으며 그 지역은 도쿄였습니다. 윤봉길은 상하이 홍구공원 전승 축하식에서 일본군의 대장이었던 시라카와 일본군 장성 시라카와를 폭사시킵니다. 위치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활약 이후에 의의로는 중국 국민당의 재정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운 배경. 병인양요도 적합하고요. 신미양요도 적합합니다. 오페르드코 사건도 사이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척화비를 세운 배경으로 적합합니다. 묘청이 나는 시기가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묘청이 나는 1135년인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1863년부터였으니까 시기적으로도 너무 멉니다. 배경은 천주교 박하 사건, 그 다음에 평양으로 침투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리고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일어난 병인양요, 제너럴 셔머너를 통해 발생한 신미양요, 추가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했던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일어나고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척화비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국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양나라가 즉 서양이 침범을 하였을 때 싸우지 않고 화의를 맺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9번이었고요.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 통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 통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전후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중일전쟁 이전에는 농공병진, 남면북양, 농촌진흥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로는 전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병참 기지정책, 국가 총동원령,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등이 있었고요. 태평양 전쟁 이후로는 이제 강제로 병사와 노동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징용, 징병, 그 다음에 강제 공출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0년대 정책이었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진 정책은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라고도 하죠. 가 주도를 했던 정책입니다. 1905년이기 때문에 1930년대였던
이 정책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주도가 돼서 했던 것입니다.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하였으며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친일 지주가 양성되었으며 농민들은 계약직 소작농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1927년 비타협조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대표적으로 조선 민우회 사회주의자들의 선언은 정후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민족 단결, 정치, 경제 각성을 촉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론자 등 이들은 계몽 활동도 하였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주학생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것을 민중대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신간에는 검거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 약해진 신간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자치론자와 제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민텔은 이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민족주의와 협동을 공산주의는 포기하게 됩니다. 검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제의 탄압도 있었기 때문에 신간회는 결국 1931년에 해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와 대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협회가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헌정연구회는 의회를 설립하여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학회는 1931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활동으로는 우리말 큰사전,
주의하셔야 됩니다. 편찬을 한 게 아니라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결국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 독립협회가 주최한 근대적 민중대회, 바로 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는 대표적인 3개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자주국권은 이권 수호운동이 되겠고요.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한라은행 폐쇄, 그 다음에 저령도, 현재 영도죠. 저령도 조차를 다시 쓰겠습니다. 저령도 조차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유민권은 언론, 집회의 자유권 쟁취운동이 되겠습니다. 자강개혁은 관민공동회의 헌의욕조가 되겠고요. 의회 설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관민공동회를 설명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선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광무개혁은 조금 거리가 얼마 안 멀긴 하지만은 1899년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독립협회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영남만인소는 독립협회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원산 총파업도 원산이었기 때문에 독립협회하고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1900년 이후이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화 운동은 87년 1월 박종철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던 민족 최대 시위가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3.15 부정선거 연관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답이 될 수 없고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특징되는 키워드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아니라 24번입니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조선 숙종 안용복의 활약,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인데요. 독도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문도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간도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은 나왔으니까 강화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연관된 사건부는 강화도 조약 있고요. 거문도는 거문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도는 간도 협약이 있겠죠. 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IMF를 상환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2000년엔 존재할 수가 없죠. 김영삼 정부가 IMF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상환을 한 건 아니고 IMF를 맞이한 정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앞에 있고요. 박정희 정부도 김대중 정부보다 한참 이전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도 2회차 한국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